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7월 9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재생속도 1.25배속으로 설정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매매한 거, 목요일날 영상도 안 찍었는데 목요일이랑 금요일날 마이너스로 끝이 났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랬냐, 광전자라는 종목이 손절이 좀 나갔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했을 타점 자체는 여기여서 이 목요일날 매수를 했거든요. 목요일날 매수를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좀 올라왔는데 한 수익권 한 3% 정도 됐는데 얘를 오히려 손절이 나간 상태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뭐 매매를 좀 잘못한 걸 수도 있고 그냥 지수를 좀 잘 못 봐가지고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손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구간 3030원 이 구간을 자동 익절이라도 해서 한 1%라도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했어야 되는, 그러지 못한 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지수랑 연관을 하면은 이제 목요일 날 이런 음봉이 나왔었죠.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 다음 날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했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고, 좀 다음에는 이제 지수를 이제 생각하면서 같이 매매를 좀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일단 털렸습니다. 그냥 이게 손절이 나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매수가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예, 올라왔고 이제 뭐 그냥 아쉽다 이 정도고, 이 종목을 이제 봤을 때 이제 양봉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양봉. 그래가지고 이런 양봉의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수를 해봤는데 아쉽게도 좀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그래도 손절이 나가더라도 그 손절 폭 자체를 작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큰 충격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수 안 좋았는데 잘 버틴 것 같고, 오히려 이 지수 하락 시기에 종목을 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사놓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괜찮게 생각합니다. 이런 아래꼬리에 달린 거 있죠. 장중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분봉상에서 이렇게 말아 올려줄 때 그래도 꽤 좋은 종목들을 모아 놓은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관심 종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으로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봤었죠. 근데 목요일날 제가 영상을 안 찍어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던 거 여기 이제 매도됐습니다. 예, 매도됐고요. 한 5.5% 정도 수익이 발생한 상태로 끝이 났고, 저는 이 종목을 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꽤 괜찮은 종목이라고 판단해서요. 그 다음에 한컴 MDS죠. 얘는 아쉽게도 이제 여기 매수돼서 여기 손절 바로 나가버렸네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2.3% 정도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도 뭐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를 했으니까요. 매수해서 수익 좀 났고, 서정 기전이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 좀 됐네요. 여기 매수하고 그 당일에 이제 매도가 좀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먹은 거는 한 5% 정도 먹었고, 이 서정기전이 금요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제 일본 원전 오염수 국제검증, 한국 전문가가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에 얘가 좀 이렇게 수혜를 받아가지고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얘도 그래도 수익이 한 5% 정도 발생한 것 같고요. 한국 BNC는 좀 아쉽게 여기 목요일이죠. 이때 여기 매수하고 바로 손절이 나가버렸는데요. 그래서 손절이 나가서 한 2% 정도 손실 치면은 한컴 MDS랑 한국 BNC에서 4% 정도 손실 발생했고, 카카오 게임즈랑 서정기전에서 10% 수익 발생해서 총 합치면은 6% 정도 수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종목들은 지우고 또 이따가 영상 말미에 한번 종목들 뽑아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일의 뉴스 및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좀 시간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차트 괜찮은 거 섹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좀 봐줘야 될 이슈는 좀 원전 관련 정도를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 신한울 1호기, 원전 1호기가 다시 가동이 된다라는 겁니다. 뉴스는 이 내용인데, 일단은 이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에 이제 현 정부는 탈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이 이제 정책으로서 나왔는데, 그래도 이 원전에 대해서 허가를 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좀 털어내는 듯한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전주들도 꽤 움직임들이 괜찮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한전산업이 대장으로서 강하게 가고 있고요. 한전산업 이 높은 데서 계속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강한 것 같고요. 다음 보성파워텍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봤던 서전기전 있죠. 예, 서전기전이 또 오늘은 그 금요일날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우리기술도 이 높은 구간에서 그렇게 대장주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높은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BHI, 우진, 대한전선, 두산중공업, 일진파워, 일진파워도 좀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와줬고, 한전기술 이런 종목들이 좀 같이 있다. 일단 원전주들은 한번 좀 그 내일 관심 종목에 넣어가지고 내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뉴스를 좀 보자는 건데 이번에 여권 경선 진출을 한 6명을 보면은 이제 총 이렇게 6명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만 놓자라는 식으로 일단 넣어 놓은 거고요. 이걸로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 내년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을 한다. 내일 대선 후보를 등록한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는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전 총장 주도 그냥 한 번씩만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즘에 정리를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딱 관련주들 모아가지고. 왜냐면 인맥주들이 좀 이렇게 애니능률, 뭐 덕성 이런 종목들 지금 보면은 이제 인맥주들이 좀 꺼져가는 듯한 모습.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종목들이 이제 추세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로 보여져가지고, 뭐 정책주는 좀 볼 수 있지만 인맥주들은 잘 안 보는 편이어서 지금 계속 관심 종목 같은 거는 잘 안 보고 있거든요. 윤석열 전 총장 주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이제 12일 날에 최재형 감사원장 대권 준비 본격 시동을 건다라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를 계속 했던 건데, 일단 지지율이 아직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지율이 그래도 상승 속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좋은데, 그나마 추세를 봤을 때 그 아까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들은 좀 이렇게 역배올라서 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추세였다면은, 이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은 이렇게 야금야금씩 이렇게 상승 추세, 그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 이슈를 받으면서 강하게 상승했던 그런 관련주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뭐 한세 MK도 대장으로서 좀 가고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오픈베이스, 이루온 저 지금 좀 고점이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주들 역배열에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정배열에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론 이 종목들 지금 높아가지고 막 추천드리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냥 12일 날 대선 출마 예정들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 PPI 같은 거는 좀 그래도 좀 차트를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잘 만들어 놓네요. 결국에는 이 관련 대장은 이루온이나 오픈베이스, 그러니까 이루온이 좀 대장으로서 앞에서 갔고요.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한세 MK 이런 종목들이 좀 이어서 가다가, 한일 단조 같은 경우에도 얘가 이제 대장은 아니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면서 이런 박스권 있죠. 이 박스권을 만든 뒤에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얘가 금요일은 대장으로서 치고 갔는데, 이제 PPI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얘가 대장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상승하고 이게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이런 구간에서 한일 단조랑 비슷하게 이런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상승할지 안 상승할지는 몰라요. 왜냐면은 대장을 탈환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딱 쉽사리 매매하기는 쉽지 않지만, 차트만 봤을 때는 이런 이루온이나 뭐 오픈베이스 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박스권 내에서 일단 3회는 그래도 손절하기가 좀 쉽고 하기 때문에 매매가 쉬워서 이런 종목을 좀 본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테마주를 봤을 때는 대장주를 매매하는 것이 일단 맞고요. 대장주가 더 올라가고, 또 대장주가 빠질 때 저런 대장 아닌 놈들은 더 많이 빠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 최재형 감사원장 종목들 그래도 이슈가 있고 또 추세가 아직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매매는 하되 꼭 손절은 걸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천억 투자에 투자가 들어오고 4차 대유행까지 나오면서 새벽 배송 몸집이 더 키우나 이런 얘기를 봤을 때 뭐 쿠팡이든지 마켓컬이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뭐 동방 최근에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최근에 올랐던 게 또 코로나 관련해서 같이 시세를 받아가지고 올라가더라고요. 아니면 KCTC, 한솔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 있고, 그다음에 흥국 F&B.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얘도 마켓컬리랑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이런 종목들도 좋지만 태경 케미컬이 이제 드라이아이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제가 말이 꼬이는데 태경 케미컬을 한번 매매를 했었는데요. 매매를 했을 때 꽤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여기 매수해서 이렇게 좀 팔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백신에 대해서 한창 이제 백신 연구해가지고 뭐 화이자랑 모더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 직접적으로 이제 화이자 인맥주로 막 우리바이오가 올라가고 모더나 관련돼서 그런 인맥주로도 올라가고 했던 그런 종목들이 있지만, 반대로 그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상승을 또 많이 해줬습니다. 뭐 ST팜도 상승을 했었고, 그러니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 바이오로직 이런 종목들이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위탁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저런 경쟁을 하는, 그러니까 새벽 배송 경쟁을 하니까. 근데 여기서 새벽 배송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음식 같은 걸 할 때 드라이아이스가 안 쓰이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경 케미컬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보면은 실적이 계속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영업이익도 뭐 작년에 좀 이제 분기별로 해서 많이 올랐고 1분기에는 많이 좀 줄어든 모습이지만 2분기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실적이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매수를 한번,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한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트의 위치는 누가 봐도 고점이긴 해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손절은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수도권 4단계 이슈. 4단계 되면 뭐가 달라지나? 그냥 이거는 뭐 주식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읽어드리려고. 어떤 거냐면은 이제 내일부터 12일부터 바뀌는 내용이고, 이제 6시가 넘어가면은 2명까지만 만나야 된다는 거고, 직계 가족도 인정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신 맞은 사람도 그 사람 모임 제한에서 이전에는 빠졌는 그 인센티브가 이제 인정되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동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한 없이 모임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6시를 기점으로 카페나 뭐 등산을 하다가도 이제 함께 하산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대중교통도 6시 이후에는 3명 이상의 지하철과 버스를 타는 게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일단 막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4단계에서 수도권에서 4단계가 발령이 돼가지고, 아직은 이제 4단계가 적용이 됐지만 수도권은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4단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비수도권으로 이제 사람들이 와서 모임을 가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는 거고, 당연히 이제 클럽 나이트 이런 쪽은 완전히 문을 닫는 거고, 식당, 카페, 영화관, PC방, 독서실, 학원, 실내 체육 시설 등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스장에서 런닝머신을 이용한다면은 시속 6km 이하로 속도를 낮춰야 된다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 거의 걷는 수준입니다, 진짜.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 12월에 한국 상륙 한다 해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전에 상륙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2월이면은 당초 계획보다 좀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한테는 조금 악재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지금 당장에 제 관심 종목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넣지는 않고 이런 뉴스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망 사용료가 얼마로 이제 책정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디즈니 측에서도 이제 망 사용료를 많이 주게 되면은 별로 한국에 이제 진출을 할지 말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할 것들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인류 첫 우주 관광 성공할까? 오늘 버진 갤럭티 테스트 시험을 한다라고 하는데 밤에 합니다.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우주 관광 이슈로 해서 20일 날 블루 오리진, 그러니까 아마존에서도 이제 시험을 한다라고 하고요. 관련 주들 보면 뭐 캔커와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휴니드, 세트랙아이, AP 위성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휴니드는 좀 빼야겠네요. 더 있을 건데 일단 이런 종목들이 좀 있다는 걸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1,300명대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다 잘못 썼는데 3일째 1300명이라고 하고요. 주말인데도 지금 1300명을 돌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주말에는 원래 검사 수가 줄어가지고 좀 적게 나오는 게 많았는데 주말에서도 1300명인 점이 있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 금요일 날에 이제 장중에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그나마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좀 휴마시스를 필두로 좀 버티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좀 음봉이었죠. 뭐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까지는 좀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제 음봉으로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았고 재택근무 종목도 보시면은 ECS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음봉으로 강하게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주말에 이제 1300명대 유지를 하면서 뭐 추가적으로 한번 상승이 나줄지 월요일 날 됐을 때 저런 확진자 아직 1300명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걸로 일단 유지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코로나 관련 종목들은 진단키트 업체를 봐도 슈마시스가 대장으로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좀 이제는 좀 설거지를 하기에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이 고점인 구간에서 거래대금 자체도 1조 4천억이나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뭐 다시 매집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위에서 매집을 해볼 수는 있지만 오히려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지만 또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요. 그나마 이제 뭐 제지 관련돼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뭐 배송 관련돼서 그래도 택배 포장 이런 거 좀 엮여서 실적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은 한번 뭐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에서는 뭐 따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실적이 나올 수는 있다. 교육주들도 이제 올랐다가 이제 계속 빠지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간편식들은 얘도 똑같이 실적은 나올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에서는 코로나 관련 종목으로 치면은 이제 진단키트 관련 종목, 그다음에 재택근무가 좀 이제 좀 상승을 했었고 교육주들이 좀 한번 상승을 좀 나와줬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한번 보면은 옵티시스 요즘 좀 대장으로서 가는데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움직임 좋습니다. 지금 메타버스 주들 다 움직임이 너무 괜찮고요. 이 고점에 있지만 이 고점에서 안 빠지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엔텔스도 그렇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좋다. 그리고 이거는 동학 개미가 불안하다. 흔들리는 장세에도 B2 역대 최고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2021년 1월 초에 증시 3,200을 찍을 때 그때도 신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때는 이제 주가가 이제 그래도 종목들이 다 올라가서 불타기를 하면서 신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불타기를 하면서 뭐 평단가가 좀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누구나 다 이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2월부터는 증시가 이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런 불타기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계속 이 박스권에서도 신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주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물타기를 하는 그런 이제 신용으로서 물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미수랑 이제 반대 매매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지수가 이제 빠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놀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야놀자 투자한다 해서 야놀자 1조 원 투자 원래 한다 했는데 그러다 사실 묵은 하다가 다시 투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놀자 관련 종목들은 SBI 인베스트먼트가 대장으로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세 종목 일단 다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갭 상승 해놓고 밑으로 떨어뜨리긴 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K배터리 1위 목표를 해서 한국의 양극재 업계도 증설을 한다라고 하는데 금요일 날 이따가 종목들을 뭐 좀 볼 건데 금요일 날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이렇게 아침에 좀 빠졌지만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전지 주들 전체적인 모습들이 아래 꼬리 달리고 이렇게 올라와 준 모습, 그 다음에 수급들을 보시면은 포스코 케미칼도 목요일부터 상승했지만 양매수 했고 얘는 좀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근데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이 고점에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주는 모습, 코스모신 소재, 그다음에 LNF도 원래 강화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게 이제 21선 위에서 좀 안착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수급 좋습니다. 예, 수급 좋고요. 뭐 첨보도 그렇고, 첨보도 수급이 참 좋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수급 움직임 보면은 2차전지, 아이고, 2차전지 종목들 상승했고, 반도체, 메타버스, 원전 관련, 스푸트니크, 게임주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목요일날 상승했다면은 이제 금요일날 빠지면서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전에 차트 괜찮은 거 해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자이언트 스텝 지금 5일선을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요. 다음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근데 얘가 높아요. 높지만 앞에서 이때 신규 상장 테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승률이 컸던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다 움직임 괜찮아서 이 5일선을 계속 깨지 않으면은 한번 어디 이런 구간에서 조정이 좀 이렇게 떨어질 때 조정 받을 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좀 정리를 하는 식으로 매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다음 PHC는 얘는 진단키트 관련 종목인데, 얘가 이제 장중에 진단키트 슈마시스 상승할 때도 같이 이렇게 좀 따라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얘는 일단 진단키트가 그래도 실적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검사를 해야 되니까 실적이 있기 때문에 얘 정도는 한번 이렇게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슈원스 글로벌, 이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인데 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금요일 날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종목들 중에서 금요일 날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한 종목들을 이렇게 좀 괜찮은 거 보고 있는데, 슈원스 글로벌이 원래 이제 스푸트니크 한때 이제 대장으로서 이렇게 앞에서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이런 박스권의 전고점 구간을 돌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딱 돌파 전의 모습이어서 지금 이 종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KPM 테크, 얘는 얘가 뭐더라,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인데 한 번씩 그냥 심심하면은 이렇게 뭐 갭 상승 한번 해놓고 떨어뜨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양봉이 나와줬길래 얘도 이렇게 좀 떨어질 때 매수를 해보자 싶어가지고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 대한금속은 이제 이재명 지사 관련된 종목인데 21선을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놓 와가지고 그래도 한번 봐줘야겠다 싶어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고요. 하이브, BTS 관련돼서 옛날 빅히트죠. 빅히트 그 회사인데 얘도 수급이 그래도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와 준 모습이라서 21선을 또 금요일날 이렇게 돌파를 좀 양봉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좀 이렇게 전 떨어질 때 여기 손절 잡고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깨면은 뭐 손절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기술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 아까 말했듯이 원전주들 다음 주에 좀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관심 종목으로 좀 넣어놓은 상태고, 알체라도 이 종목도 그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인데, 근데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약해요.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자이언트 스텝은 5일선 안 깨면서 계속 갔지만 그래도 얘도 지금 차트상 이제 5일선을 아직까지 목요일날 5일선이 깨지면서 여기가 지금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21선 아래꼬리 달린 모습이라 이런 구간은 그래도 21선 잘 안 깨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관심 종목 넣어놓고 매매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기간이 좀 그동안에 매수를 좀 이 위에서 이 윗 구간에서 매수를 좀 했는데, 반대로 외국인이 이 밑에서 매수를 좀 한 모습이라서 수급적으로 보고 있고, 펄어비스 게임주입니다. 게임주 요즘 시세가 좀 잘 나오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 그다음에 검은 사막 모바일, 얘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들이 매출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들 조금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진파워, 얘도 원전 관련 종목으로 지금 관심 종목 넣어서 보고 있고, 동방도 아까 얘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얘가 앞에 상승을 좀 했지만 그래도 얘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긴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습니다. 계속 언제 갈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보고 있고, 태경 케미칼 아까 봤듯이 드라이 아이스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지금 관심 종목에 넣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보면은 코스피 한 3일 동안 이제 조정이 이렇게 좀 강하게 나왔네요. 61선에서 다행히 지지를 좀 받은 모습인데, 일단 이 개인들이 3일 동안 매수가 1조, 그다음에 1조 8천억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좀 증시를 버텨준 모습이긴 합니다. 외국인이 진짜 많이 팔았네요. 이런 거 보면은. 일단 그래도 단기간에 강하게 조정이 나왔고, 이 조정이 나왔을 때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나온 건 아니었고, 그냥 지금 증시가 이제 고점이었죠. 이제 고점에서 이 고점이니까 좀 피로감이 있다는 겁니다. 고점 피로감. 이런 상태에서 그냥 증시 하락에 대한 조정의 빌미가 필요했는데, 그게 딱 이번에 이제 확진자 증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델타 변이해서 이제 증시를 이렇게 조정 좀 시켰다라고 보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하방은 좀 잡히지 않았나, 이 조정 구간에서 좀 조정이 이제 멈추고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기를 또 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일단 코스닥은 얘가 이제 최근에는 강하게 상승했죠. 코스피보다는. 그러다가 이제 그냥 상승한 만큼 그냥 많이 빠진 겁니다. 그냥 빠진 거고, 얘도 똑같이 21선 다행히 장중에 회복을 시켜줬고, 여기 얘도 이 구간은 적어도 안 깨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좀, 종목이 아니죠. 코스닥을 좀 볼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다시 갈 수 있다라고 그냥 보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개인 외국인이 이제 좀 장중에 매수를 좀 한 것 같고요. 그럼 지수는 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빠진 원인 중에 이제 하나가 또 환율이 좀 갑자기 또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1140 원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얘도 이런 전고점이었는데 이 전고점을 넘어줘가지고 증시가 좀 불안해졌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 지수가 좀 많이 빠졌었던 거고요. 일단은 그냥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정이 왔지만 좀 조정의 끝자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등락 종목들을 보면 확실히 금요일날 장이 어렵긴 어려웠던 것 같네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들이 한 5배 이상 많습니다. 얘는 한 3종목, 3배. 아무튼 좀 어려웠다. 그 다음에 7월 12일 날 월요일 관심 종목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뽑아보면은 금요일 날에 이제 지엔코, 큐로컴 이런 뭐 스마젠인가 하면 이거 관련돼서 상한가 갔고, 서전기전, 원전, 슈마시스. 그러니까 이때는 확실히 장이 좀 어려웠어요. 종목들이 그렇게 강하게 상승한 게 많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할 거를, 메디콕스가 참 이게 움직임이 좀 변태 같은데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3종목 정도만 좀 뽑을 것 같고요. 다음에 PHC 한번 매매해 보겠습니다. PHC도 넣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밖에 없어 보이고요. KL렛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물류난 해소 관련돼서 상승했던 종목이고요. 예, 총 3종목을 뽑았는데 이 종목들 한번 매매 타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디콕스고요. 메디콕스 오늘 금요일 날에 저점 구간 여기 손절 잡고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 한 여기 매수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매도는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고요. 메디콕스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을 때는 한 6%, 잃을 때는 2%에서 이제 자르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PHC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요. 얘도 똑같이 여기 손절 잡고 여기 위에서 2에서 3% 구간에서 매수, 여기서 매수를 걸고, 그다음 매도는 이런 분봉상에서 이런 그 저항대에서 매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때는 얘는 크게 11% 먹고 잃을 때는 한 3% 정도에서 잃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 놓겠습니다.
PHC고요. 그다음에 KLN입니다. KLN 얘도 똑같이 이 당일에 저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여기서 2에서 3%, 얘는 한 2% 정도 여기서 매수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 매도는 이런 분봉상의 저항대에서 하겠습니다. 예, 매수가, 손절가, 매도가 이렇게 정해놓겠습니다. KLN입니다. 그래서 먹을 때는 그래도 한 4% 정도 먹는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땐 2%고요. 예,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